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도 중증도가 높은 사람들도 회사에 취직시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훈련시키면. 찾아줘야 되는. 상당히 고급적인 일까지도 심지어.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는 이런 제가 치료하던 환자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니까 자립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거를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게 제가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지인들이 좀 있는데도 이게 말씀 오늘 들어보시니까 알겠지만 가끔 병원 가서 약 먹거나 병원 가서 1시간 치료하면 나아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네.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는. 아이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도 잘 모르니까 그거 잘 하시는 분한테 맡겨야 되는 건데 보니까 이걸 한 사람이 또 10명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되게 비싸요. 이걸 받으러 다니려면. 치료가? 치료가.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야 이거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아예 치료도 못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국가가 아무런 걸 안 해주고 있던데. 정말 그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장애 국가 책임제를 우리는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요. 온 가정이 다 그냥 그러니까 아이 하나가 이제 장애 진단을 받으면 맞벌이 부부였다가도 엄마가 이제 휴직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퇴직을 해요. 그럼 이제 외벌이가 되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 돈은 더 많죠. 가정 전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뭐 평생 20억 정도의 그런 사회적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국가가 나서줘야지 어떻게 이걸 가정 개인이 책임지라고 합니까? 근데 선생님도 다른 데 가서 말씀하면 반응이 왜 그게 국가가 안 해주는 거 아직 인식이 안 돼서 인식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 일단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장애 복지법도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최중증 자폐 환자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감적으로 전혀 다 우리 부모님들은 콧방귀 껴요. 와서 뭐 법이 이거 그런 게 하나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어떠세요? 느끼시기? 뭐 전혀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맨날 한숨 쉬고 계시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일이 아니야, 이게. 가족한테와 부모에게만 너무 짐을 많이 지우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책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의료비도 다 무료고요. 자폐라고 진단받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선진국 대열에 아직 합류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고 정말 제가 국회 방송인가에 나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부르짖었는데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국회 방송들을 다 유튜브 안 보시더라고요. 정말 최중증 장애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거 기념으로 한번 나가서 막 떠든 적이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그냥 이분들 먼저 줍시다. 괜히 그냥 구주택 오래됐다고 막 5억씩 10억씩 차익 주지 말고 좀 양보합시다 진짜 안 대표님. 청약가 좀 많은 거 좀 아는데 이분들 먼저 줍시다. 이제 이분들 뭔가는 배려가 좀 있어야 복지 체계가 너무 그냥 약간 시혜적이에요. 진짜 필요한 거라기보다 그냥 뭐 힘드니까 뭐 줄게 이런 그냥 느낌이구나. 평생이거든요. 평생 가족 전체가 다 풍지박산이 나요. 그냥 어떤 신체적인 그 질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정도 차이에 따라서 중증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비용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프도 있어요. 제가 그 그래프까지는 이제 안 가지고 왔고 우리나라 통계는 심지어 없어요. 미국 통계.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일찍 치료하고 이렇게 국가에서 복지를 잘 해주면 그들이 또 자립을 해서 직업적으로 상당히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ESG 경영 때문에 회사에서도 장애인을 꽤 고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조차도 시혜적이에요. 그냥 우리 장애인 고용했어. 그러니까 기업 점수 많이 줘. 약간 그런 명수 채우는
기능이 더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어디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 것 같고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것만으로도 정말 옛날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양질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아이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찾아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왜 이걸 제가 민간 병원에 있는 사립대학병원에 있는 제가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애써야 하고 있는지 국가가 안 하니까. 그걸 잘하시고 계신 이 민간 네. 이 대표님들도 있으시고 오늘 이거 방송한다고 그랬더니 꼭 본방 사수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네. 성인 자폐 아이들을 둔 이제 부모님들이신데 기업에 그 자폐인이 그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자폐 환자분들 그 고용해서 4대 보험까지 받을 수 있는 근데 그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집안에만 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렇겠네요.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그렇겠네요. 거죠. 저 아는 분은 그 봉사 활동을 그 자폐 스펙트럼 가진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등산 가는 야 진짜 힘들겠다고. 그분이 등산을 가시는 이유는 등산이 아이들에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에 부모님들 잠깐이라도 쉬라고. 아 세상에. 등산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정말 예체능적인 것들을 하는 일종의 그런 그룹들, 사회적 기업들이 저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 이 친구들 제가 드림이즈 앙상블이라고 있어요. 클라리넷 8점조다. 아하. 자폐 환자들이 다 구성돼 있어요. 근데 매년 정기 연주회를 해요. 예. 10주년이에요 올해가. 제가 10주년 이제 축사 그것도 써서 보냈는데 거기하고 저희 세브란스 병원하고 MOU를 맺었거든요. 드림이즈 앙상블의 비슷한 버전을 네. 자립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 컨텐츠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건 없건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아이들이 말을 제대로 못해도 뭐 타악기를 두드리고 또 뭐 건반을 조금 이렇게 띵동띵동이라도 치고 그리고 그러면 남이 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잖아요. 말에는 반응 안 하는데 음악 소리에는 애들이 반응을 해요. 눈을 쳐다보고 그리고 기쁨을 느끼고 그 리듬을 은근히 비트를 잘 맞추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클래식 버전은 있으니까 팝 버전을 만들어서 제가 12월 연말에 이제 공연을 하는 게 제 꿈인데요.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훈련도 시키고 연습을 시켜서 향후에 먼 훗날 제가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저는 자극이 돼서 많은 그런 국가적으로 그걸 그냥 아예 지자체별로 하나씩 하는 걸 뭐 의무적으로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게 저의 꿈인데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 집에만 있는 거하고 그럼 어디 가면 왔다 갔다 달라요? 하면서 뭐 돈을 몇 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인내심을 연습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인내심을 배우고 자기가 한 달 전, 2달 전에는 못 냈던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잘 리듬이 안 맞췄던 거 리듬을 맞춰서 합주가 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애들이 어딘가를 출퇴근한다는 그 경험이 그 부모님들도 숨통이 트이고 그렇지. 거기에 이제 또 월급도 주거든요. 4대 보험. 그러니까 돈도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힐링을 주고 그들이 공연을 할 때 저도 이제 그 작년 11월에 그 앙상블 정기 연주를 갔는데 보는 내내 가슴이 막 계속 여기서 몽글몽글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다 기립박수 받았어요. 그 친구들. 너무 연주를 잘하기도 했고 그냥 환자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연주도 근사하게 잘합니다. 물론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함께 도와주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걸 저는 정말 많은 이제 분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고 그게 꼭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 체육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 다른 사업장에서의 뭐 기능 뭐 코딩 잘하는 자폐들도 많고 독일에는 이제 SAP라고 컴퓨터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는 30%를 무조건 그 자폐를 고용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일을 시킵니다. 프로그래밍을. 30%? 네.
그래, 그러니까 뭔가 법으로 만들어야 같이 돼요. 사회생활하면서 한 평생 살아갈 뭘 만들어 줘야지 사회가. 그래, 그러니까요.